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격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맘스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맘스터치를 들여다봤던 고윤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유통산업부 기자 고윤상입니다. 네, 이제 맘스터치가 새로운 프랜차이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맘스터치 하면 싸이버거 생각납니다. 아, 싸이버거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먹었죠. 그렇죠. 맘스터치가 2004년에 창업한 이제 브랜드인데 이제 올해로 21년 차예요. 그러니까 싸이버거를 전 국민이 뭐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버거죠. 치킨 패티버거. 당시에는 이제 좀 두툼한 치킨 패티버거로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오늘 좀 버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저희가 맘스터치 상품권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네. 또 근데 유통산업부에서 안돼 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가 나갈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감상평을 남겨주시는 분 5분에게 총 5분에게 19,8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당.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는 사실 불고기 버거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이 불고기 버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가 이제 우리나라 버거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버거입니다. 아마 2등이 싸이버거 아닐까 싶은데 맘스터치 매출의 대부분도 싸이버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런 뭐 싸이버거를 비롯해서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아서 작년에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나요? 작년에 맘스터치가요, 매출이 4천억이 넘었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이 다 어렵다, 프랜차이즈 어렵다는 도중에 맘스터치는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맘스터치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잘했는가 이제 살펴보니 기존에 이제 팔던 햄버거 말고도 치킨, 피자 등으로 이제 라인을 좀 늘리고 또 기존의 메뉴들을 좀 축소하면서 더 효율화시키고 이런 좀 경영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밖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좀 외부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영상 변화도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치킨과 피자로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정말 내수는 최악이잖아요. 근데 맘스터치는 예외입니다. 다들 어려워요. 요즘에 얼마나 어렵냐면 정말 병원 말고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다 줄인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도 맘스터치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소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식음료 업계의 다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맘스터치가 절대적인 가격이 싸냐?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조금 싼 정도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가성비? 문제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맘스터치 히스토리를 보면요. 어려웠던 프랜차이즈가 다시 살아난 사례예요. 맘스터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프랜차이즈입니다. 20년이 지난 프랜차이즈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에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없네요.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한국은 거의 뭐 프랜차이즈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데 20년 된 브랜드가 갑자기 또 잘 되기 시작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년이 됐다는 것도 전 되게 놀랐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맘스터치는 이제 정현식 회장이 2004년에 설립해서 2019년에 KL 파트너스라는 우리 사모펀드에게 매각을 합니다. 당시 매각액이 1,937억 원.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은 이제 은퇴하신 거죠. 팔고. 그러다 보니까 버거의 아버지께서 맘스터치를 이제 팔고 갔다는 자체는 버거 시장이 이제 정말 둔화된 거 아니냐. 더 이상 아이들이 잘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버거를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거 아니냐. 엄마가 너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제기됐어요. 실제로 2020년에 맘스터치를 인수하고 나서 싸이버거를 3,4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어요. 엄마의 배신이다. 근데 이제 인상률로 따지면 10%가 좀 넘죠. 그러니까 많이 올리긴 많이 올린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였죠. 엄마의 배신. 하지만 이 올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맘스터치가 우리 배신했다. 이런 여론들이 아주 싼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수익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인상을 했지만 맘스터치도 그때 굉장히 이미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맘스터치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까지 이어졌고 코로나도 겪었고 그러면서 2022년에 이제 이 KL 파트너스가 팔기로 해요. 팔자. 그럼 얼마를 불렀는 줄 아십니까? 5천억? 1조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팔리겠습니까? 2천억에 샀는데 1조 5배를 튀기겠다는 거였네요. 그죠? 19년에 샀으니까 2022년이니까 3년 만에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가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이고, 그죠? 내 호가를 부른 대로 집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이건 뭡니까? 탐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매각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뭐 7천억까지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팔 거 그냥 우리가 좀 더 잘해서 잘 키워보자. 그게 지금도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창업자가 다시 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도 KL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맘스터치 엄마. 사모, 네, 사모 터치. 네, 사모 사모 터치가 되어 터치 있습니다. 좋네. 사모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잘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사모펀드가 이렇게 팔려고 했다가 안 팔아서 네. 또 이렇게 완전히 대혁신을 한 것도 상당히 희귀한 사례예요. 네, 뭐 아웃백도 이제 그런 사례는 사실 있어요. 아. 뭐 아웃백도 좀 잘 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아웃백도 결국 이제 BHC한테 팔았죠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사모펀드가 이제 운영을 했지만 여기서 사모펀드가 이제 돈에 밝은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맘스터치를 조금 더 잘 효율화시킬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사모펀드가 뭘 했냐면 대뜸 뭘 했습니까? 상장 상장 폐지를 폐지.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맘스터치가 원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도 지금 상장사였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상장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뭐 햄버거가 만약에 상장했다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갖은 뭐 가맹점과의 갈등, 분쟁 이런 게 많았겠죠. 뭐 싸이버거가 어쩌고저쩌고 가격 올려도 뭐 난리면 난리.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요 이해관계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많아지죠. 늘어나지니까 불만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공시 의무가 발생하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주들도 보고 뭐 외부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제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불편하고 자기네가 경영 혁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상장 폐지를 합니다. 당시에는 난리였어요. 상장 폐지한 게 언제죠? 2022년. 2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이제 상장을 하면 리스크가 따른다는 얘기겠죠. 요즘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숫자 100이 자, 떠오릅니다. 우리 숫자 PD님 100. 누가 떠오르세요? 저도 똑같은. 아, 그분이 떠오르죠. 네. 자, 나요, 백종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더본 코리아도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힘들죠. 네. 이게 뭐, 물론 백종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유통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어떻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상장이 독이 됐다. 네, 독이 됐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백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모든 상장이 독은 아닌데 지금 쓴 것처럼 준비 안 된 상장이 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준비 안 됐다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도 문제겠죠. 실제로 본인들은 준비를 했더라도. 네. 근데 맘스터치도 상장사로서의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는 비상장으로 길을 간다고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도대체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장이 뭐 독이고 상패가 약이 된 거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맘서치하고 더번코리아가 대조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맘서치는 상패 외에도 여러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정인설 기자님께서 만약에 우리 맘스터치든 아니면 어떤 매장의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사가 잘 안 돼.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네. 뭐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뭐 매장을 좀 바꾸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네. 위치를 바꾸든 뭐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보시면 마케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스타 마케팅을 하든가. 그죠?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요. 오래된 매장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바꿉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못하는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아예 매장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왜 바꾸기 어렵냐면 나 자영업자는 항상 손님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 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김씨 아저씨도 오고 단골들 생각 맞아요. 때문에. 뭐 누구 아들도 오고 항상 오는 손님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그 지역에 쌓아온 무언가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맹점주들이 예를 들어서 너 매장 자체를 옮겨.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어떻게 어려운 풀었습니까? 맘스터치. 그러니까 이 맘스터치가 상생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요. 2022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가맹점주랑 이제 상권 분석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옮기면 실제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장들을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맘스터치가 처음에 이제 빠르게 매장 확대를 했던 거는 중심 상권에 아주 목 좋은 곳에 비싼 임차료를 내고 들어가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조금 뒷단에 골목단에 2층. 그래서 여러분 맘스터치 2층에 많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감안하더라도 매출을 낼 수 있다. 네,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고
이제 위치 같은 것들도 지금 보시면 완전히 또 역다. 포획사건은 아니다. 네, 초획사건은 아니고 적당한 이제 위치에 그 최적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우리 맘스터치의 주요 고객층이 몇 살이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10대, 20대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동하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학원가의 아이들의 이동 동선 같은 것들 다 분석을 합니다. 바로 저 대형 학원 주변에서 딱 맞습니다. 하거나 끝나고 그거 정말 허기질 때 거기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손길로 그때 사이버가 하나 내주는 거죠. 주문을 내면 네. 거의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아. 준비를 딱 그 시간대에 데이터가 네,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매장을 옮겨요. 이걸 이제 릴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가맹점주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고 저는 이제 사실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이 리스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매장들이 속속 생겨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점을 예로 들었는데 이 목동점은 무려 매출이 일평균 63만 원에서 690만 원을 넘어요. 10배 이상이 뛰었네요. 69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진짜. 네, 네. 햄버거를 몇 개를 판 거죠, 저게? 햄버거에 뭐 피자에 치킨에 네. 이 점주님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엄마 손이 정말 불이 나게. 점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으로 이렇게 변신을. 이 목동점이 한 사례가 아까 오목교역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에 있는데 뭐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장들을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계속하고 있다. 저기에 학생들만 가나요? 학원 마치고 학생들만 가나요? 아니면 뭐 다른 층의 고객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맘스터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학생들 시간대는 딱 있고 학생들이 집에 가잖아요, 저녁에. 그치,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자들을 그렇게 포장하고 오, 또 네. 치킨을 포장하고 이런 수요들이 맥주와 지금 함께?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맥주 안에서 제가 맥주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맥주를 먹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네. 대부분은 포장, 배달 이런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이 얘기가 좀 재밌는 예, 얘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한 저는 맘스터치 하면 햄버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 그림을 보면 햄버거뿐만 아니라 치킨을 많이 팔았다. 이런 거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네. 치킨이 매출 4천억 중에 작년에 무려 1,000억을 넘게 팔았어요. 25% 정도. 네, 그 정도에 팔았어요. 노랑통닭 1년 매출이 한 1,000억 초반대거든요. 노랑통선을 넘어서 거의 넘어서는 노랑을 정도에. 이겼네요. 네, 그렇죠? 올해는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1분기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킨이 무지하게 잘 팔린다. 여기 웬만한 치킨 치킨 브랜드보다. 업계에서 한 메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중위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이 맘스터치 치킨이 가성비 치킨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치킨을 잘한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실. 그럼 뭐죠?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정인설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햄버거 언제 드세요? 뭐 먹어도 뭐 점심에 먹겠죠. 그렇죠. 네. 우리 회사 앞에도 맛있는 수제버거집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수제버거집 저녁에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저녁에는 저녁에 햄버거를 가서, 잘 네. 안 먹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햄버거 매출이라는 건 점심에 착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오후에 간식 시간 4, 5시에 조금 오르고 네. 그리고 5시가 지나면 뚝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러네. 내가 매장을 만든 사람이 네. 나는 24시간 임차료를 지불한 건데 오후 5시 이후에는 매출이 제대로 안 나와요. 문제네. 그죠? 그렇죠. 그럼 이 그거를- 매출 시간을 치킨으로 풀었다?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치킨을 넣어서 효율화시켜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버거 무슨 버거죠? 치킨 버거. 치킨 버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치킨이 있죠. 이 사진에 제가 넣었지만 이미 튀김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치킨을 팔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치킨 사다가 네. 그죠? 치킨 납품 공급 받아서 소스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소스하고 한마디로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크지 않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아주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름도 다 튀겼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뭐 그쵸? 치킨 버거에 빵만 빼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KFC가 예를 들어서 버거도 하고 치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치킨 버거를 하는 곳이 치킨을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이 골고루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전략을 KFC도 따라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제 K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그래서 치킨을 많이 팔고 네. 낮에는 또 버거를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곳이고 네. 이제 맘스터치는 조금 전략이 이제 비슷한 듯 하지만 거기는 이제 치킨이 주인데 버거가 사이드고 여기는 이제 버거가 주인데 이제 치킨이 사이드고 했던 반대로 케이스가 되겠죠. 치킨집은 네. 저녁은 되는데 점심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는 그러면 점심 때 치킨 버거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버거의 구성 요소는 치킨도 있지만 빵, 야채, 네. 소스, 네. 치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빵이랑 야채 이런 것들의 식자재 관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햄버거를 우리가 목표량만큼 못 파면 그대로 로스가 나요. 또 그대로 유통 구조도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치킨을 유통하던 구조와 햄버거를 유통하는 구조가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HC가 햄버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버거에
치킨의 변신이 교촌버거. 가능한데, 치킨에 버거로 가는 건 쉽지 상당히 않죠. 힘들다. 네, 교촌버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킨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거가 치킨집을 같이 하면서 매출이 이제 무지하게 오릅니다. 근데 본질은요, 네. 아무리 그래도 맛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치킨 잘 튀기잖아요. 그렇지. 많이 튀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살 치킨이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먹어봤지만 네. 다른 것들이랑 비교하면 좀 양도 많아요. 양도 많고 이게 뭐 이제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라지 사이즈는 한 2만 원 초반 정도에 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가족들 다 먹습니까? 못 먹죠. 좀 모자르죠. 옛날 좀 모자라더니요. 엄청 모자라. 2마리 시켜야 돼요? 2마리 시켜야지. 그럼 2마리 시키면 얼마예요? 4만 원 뭐. 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요즘 뭐 이런 비싸잖아요. 배달 앱으로 이용해서 수수료도 붙고 하기 때문에 5만 원 더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양이 좀 되니까 네. 그래도 뭐 세 가족 정도는 충분히 먹을, 뭐 네 가족 정도 충분히 먹을. 엄마의 인심이네. 그렇죠. 그런 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고 가성비. 가성비가 결국 중요한 가성비죠,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엄마가 트렌드까지 잘 읽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에드워드 리 셰프의 레스토랑 가보셨습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고 네.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 에드워드 리인 거죠? 네네네. 네. 넷플릭스 시리즈인 이제 흑백요리사에서 유명해진 건데, 네. 흑백요리사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가 거의 가장 좀 유명했던 2등 하셨지만, 네. 에드워드 리 셰프랑 손을 이분이 잡고 뭐 버거를 좋아하나요? 버거를 내놨어요. 제가 이 버거를 먹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솔직히. 음. 그래서 실제로 이 버거가 지금 없어도 못 팔 정도로 실제로 팔리고 저렇게 있습니다. 두꺼워요? 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에드워드 리의 트렌드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타 조금 마케팅? 이게 맘스터치의 기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가성비 치킨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프리미엄한 그런 이미지들을 더하면서 또 가격대를 다양화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좀 더 맛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꼽혀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 그래도 성공했네. 네. 그죠? 그러니까 맘스터치가요, 아무리 잘해도 국내에서는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야, 치킨 피자 한국에서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어? 얼마나 남겠어? 뭐 이러죠. 네. 결국 니네 어느 정도 오르다가 벽에 탁 부딪히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 기업 중에 뭐 우리 불닭볶음면 이런 거 보시면 해외에서 아유, 대박이 났죠. 한국 매출보다 미국 매출 훨씬 네, 높고 네. 뭐 해외 매출이 높고 오리온도 그렇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납니다. 한국 식품 회사 중에 프랜차이즈들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롯데리아는 오래됐지만 해외 진출을 사실 제대로 못했죠. 네. 경쟁사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 맘스터치가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마크도나르도의 나라 일본이 네.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기 일본에서는. 이제 마미스 터치 이렇게 얘기하는 마무스터치. 마무스 터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맘스터치 해외 매장이 뭐 태국과 뭐 몽골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있고 이제 올해도 계속 늘릴 예정인데 일본을 올해 30개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1호점 냈는데 30호점을 한꺼번에 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부야점이요. 1호점인데. 나는 좀 이거는 좀 네. 솔직히 일본 사람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떤 거? 햄버거 먹는데 예약까지 하고 햄버거를 먹냐. 일본 사람 답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줄 서고 준비하고 예약하고 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걸 또 좋아해. 극제의 그죠? 맞아요.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여기 사진분들 이분들도 예약하고 드신 분들일 거예요. 아니 맘스터치 시부야점을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된대요. 지금 줄이 한국 오십시오. 네. 널려 있습니다. 네. 이제 맘스터치 먹으러 이제 여행도 좀 오고 이러면 좋겠네. 그러게요. 다이소만 가지고 알고 올리브영만 가지 말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무스터치 이런 데 좀 가면. 네네.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전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어느 정도 방문했냐면 오픈 이후 8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 50만 한 개 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저 50만 명이 다 예약하고 한 개 점. 줄 서서 오픈런 50만 하고. 명이면 수능 인구보다 많아요. 그렇네. 야. 8개월 만에. 일본으로 그러니까 갑시다. 한 달에 하면은 한 6만 명씩 오는 거니까 하루로 따지면 2천 명씩 온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온 거죠, 사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예요? 일본 사람도 치킨 뭐 딴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마크도날드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일본은 또 모스버거가 있잖아요, 네, 네. 유명한. 근데 이제 근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건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품질 대비 가격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싸이버거 단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뭐 보면은 단품 세트로 이제 850엔, 우리 세트 먹으니까 850엔. 9,000원이 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비싸요. 네. 모스버거 세트가 비슷한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버거랑 가격은 비슷한데 좀 상대적 퀄리티가 가성비, 높다. 양, 뭐 이런 이게 거겠네요. 소위 말하는 빵이에요, 빵. 이게 치킨 버거는 패티가 이제 빵이 크잖아요. 네네. 비주얼로 주는 만족도, 이게 소고기 패티는
침고이네. 좀- 소고기 패티는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뭐 그래서 이런 거. 요만하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네. 버거 뭐 패티 2장 넣어도 네. 요만한 건데 이 치킨 패티는 이제 엄청 바삭 두꺼우니까. 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저 밑에 나온 모스나 돔돔버거는 치킨버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아. 비프 버거. 어. 네, 비프 버거류가 많고, 물론 이제 일본에도 치킨 버거가 있지만, KFC 더 도. 예. 한국적인 맛, 그 다음에 맘스터치에 대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어떤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코스파란 말까지 한다는데 코스파가 네. 뭐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음. 근데 특히 미국 MZ들도 지금 이제 극가성비를 추구하고 있는데, 가성비의 일본, 일본식 영어 표현이에요. 일본식 영어도 재밌어요. 네, 코스트 퍼포먼스, 코스파. 코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얘기하겠죠. 코스파. 예. 예. 또 재밌어요. 예. 그래서 코스파 트렌드가 MZ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하면서, 야, 가성비 있는 맘스터치로 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그러니까 맞아, 그거 이게 궁금해. 지속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어요. 올해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30개점을 출점을 해서 과연 1호점 시부야처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재방문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방문율 데이터가 되게 양호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이제 매장이 확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내외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 프랜차이즈로 일반화했을 때 네. 맘스터치의 성공 사례가 또 재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프랜차이즈가 다시 살아나는 게 특히 이렇게 가맹점 중심에 예를 들어서 직영점만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가 살아난 사례는 있지만 네. 그거는 직영점이니까 각 매장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맹점주가 1,450개예요. 그 얘기는요. 사공이 1,4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브랜드를 다시 만들든 아니면 뭐 릴로케이션을 하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가맹점 사업을 많이 하는 한국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쉽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는 트렌드나 어떤 릴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쉬운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점을 뭐 성공한 아웃백이나 뭐 스타벅스 정도 있고 맞습니다. 가맹점 중엔 이제 맘스터치 거의 유일하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네. 성장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둔화했다가 중에서는. 다시 성장하는 프랜차이즈가 별로 그러면 없죠. 제2의 맘스터치는 나올 수 있다고 보나요? 제2의 맘스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뭐 아빠의 경영상 손길도 변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프랜차이즈가 네. 다시 라이징하는 경우들도 제일 많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이제 맘스터치의 사례를 함께 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엄마의 마음으로 저도 제2의 맘스터치가 나오길 바라고 네.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떻게 햄버거 드시러 자, 가고 싸이버거 싶어요? 먹으러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벤트 네네 꼭 5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맘스터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윤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